최근에 지인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을 했고 이제 잔금 자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 성배야, 부동산 내가 이번에 막차 탔다. 진짜 너 때문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때까지 제가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을 실행하고 하면서, 예전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집을 왜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청약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을 했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국면에 있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많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보게 되었죠. 최근에 이렇게 잔금까지 실행하신, 자석까지 실행하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막차 탔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아,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그리고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가 부동산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그리고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거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인께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입지에 이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이제 상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끝났다, 또는 부동산은 막차 탔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늘 들어왔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23살에 부동산 일을 처음 했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997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명태자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IMF 때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은 끝났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안 돼, IMF 때 반토막이 난 이런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여지없이 햇볕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주택 가격, 그리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은 보란듯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에 경험했던 그 시기에 또 대세 상승장을 맞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2003년도가 지나면서 2008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을 그리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대세 상승장을 또 그리게 되죠. 폭락장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폭락장을 제가 겪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승장, 하락장 모두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부동산은 이제 끝났어, 이제 부동산은 막차였어,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 시점에도 지인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를 되돌아봐도 부동산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오른 게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떨어졌을 때도 이 떨어진 게 끝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갖춰가지고 결정을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저도 부동산을 뭐 제가 중개만 해준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이 넘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한 것도 많죠. 투자를 시켜준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많은 부동산의 경험을 했지만 저 역시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석사까지 패스를 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염없이 오를 것이다, 하염없이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예측일 뿐이에요. 그런 예측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늘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런 국면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부동산의 시장들은 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많이 오른 이 시장,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하락했던 그 시장에도 늘 기회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기회들은 늘 존재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기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의 입지가 나쁜 곳에 나홀로 아파트나 나홀로 빌라들을 매입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있는 곳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그냥 투자의 관점이 아닌 내가 살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냥 그런 집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10년 전의 가격과 거의 흡사한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 개발 여건이 있는 곳,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면 이런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모두 수익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상승장을 보는 분들, 이런 관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접고 이제 다른 투자를 하거나 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부동산, 그리고 대출의 규제도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의 규제를 또 탈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단타성의 그런 상품들 또는 단타성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의 상품들, 부동산 외에 비주거 상품들, 그리고 코인이라든가 다른 투자 상품들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본 뉴스 기사를 보면은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요.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한 4명 중에 3명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 누구나가 다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입지에 내 집 마련, 또는 내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고, 아파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좋았으면 좋겠고, 명품 브랜드의 아파트에 로고를 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주택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 주택가격이 너무 오른 것을 이제 선회해가지고 다른 회피해가지고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그런 방향성을 부동산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다른 위험성이 있는 자산으로 많이 이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투자의 영역은 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종잣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으는 과정에서 내 삶의 플랜, 그리고 삶의 그런 루틴이 어느 정도 그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소비 절제를 하면서 그런 종잣돈이 모아졌을 때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단타성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익을 내면 좋죠. 하지만 이런 수익을 냈을 때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런 수익들을 냈을 때 이제 그런 단타성이 있고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라든가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 상품들에 관심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비주거 상품들 중에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3년, 4년이 지나게 되면 이 규제책들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예요. 강화됐던 이 시점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완화되는 시점이 오고요. 완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됐을 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들, 세금에 대한 조세 특례법들, 이런 것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격들이 조정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지하기 위한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 부분들은 지금 정부 정책들, 규제책들을 너무나 많이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끔 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격이 너무나 오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청약 신청을 했더니 경쟁률은 너무나 치열하고, 그리고 내가 가점이 낮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갭을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라 그러죠. 전세 갭을 끼고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지역에 내가 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뭐 1억이라든가 2억 또는 5천만 원 정도의 갭을 껴가지고 전세를 끼고, 우리나라만에 있는 전세라고 하는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미래에 들어갈 집, 미래에 내가 거주할 집을 미리 사 놓는다는 개념으로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들이 더욱더 상승 국면을 그리고 규제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들의 주택 가격들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국지적으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중과세의 배제 규정을, 예외 규정을 받는 1억 미만의 공시지가 주택들,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뭐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 이런 국면 속에서 대출의 규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끝난 것은 아닌가, 포기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이 이제 막차였는데 막차도 나는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이탈하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 이 부동산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겠죠.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 시장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쟁률이 덜 치열해진 시장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늘 다주택자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작 무주택자분들이 남아가지고 이 파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감사 메일이 왔습니다. 늘 옵니다. 감사 메일이 오는데 그런 메일들을 제가 매일같이 체크는 못하지만 이제 주기를 두고 메일들을 체크했을 때 이런 감사 메일들을 읽으면서 제가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하려고 하고 대출을 끼지 않고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지만 대출에 대한 벽을 깨고, 그리고 입지가 꼭 좋지는 않지만은 외곽이지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교통이 확충될 수 있는 전철망들이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서 내 집 마련하게 된다면 시세 상승은 당연히 플러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용기 있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평면 구성만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늘 떨어지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메일을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그 청약 지역에 분석을 하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타입을 선택해가지고 청약 당첨이 됐더니 너무나 마음이 지금 편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제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오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오르는 시장들을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거, 새 집이 있다는 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내 집의 평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후에 지하철역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내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계약금을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지금 강화되는 이 정책들,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주택의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아예 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던 것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보이고, 그리고 미분양의 물량들이 국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물량들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이 쌓여가고, 이런 것들이 공포감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뉴스나 언론 매체,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폭락한다, 하락한다라는 뉴스들, 영상들, 그리고 정보들이 아마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시장 속에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점들, 그런 하락 국면들, 그리고 공포감에 있는 시장들이 왔을 때는 정작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시장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시장이 곧 도래할 수 있다.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 막차 탔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기회가 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늘 생기고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보고 있다가 내가 행동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대출의 규제가 강화된다, 완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내가 부동산을 샀느냐, 내가 어떠한 재테크를 실행했느냐, 내가 무언가를 행동했느냐, 실천했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상승이 되건 하락이 되건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야, 너무나 싸다, 지금 사면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꼭지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 가격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늘 했다는 겁니다, 늘.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 상승장, 하락장, 모든 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산이 플러스가 더 올라갔느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했느냐, 떨어졌느냐가 판단됐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늘 행동하고 선택했으면 자산을 내가 똑바로 투자를 못했고 입지가 나쁜 곳에 설령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이 있고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만큼의 가치를 늘 지니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상승하지만은 입지가 나쁜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지금 현재 한 발 뒤에서 보시는 건 좋아요. 대출의 규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기회가 1, 2년 안에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여당, 야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의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공급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이 왔을 때 내가 그 경기 변동의 틈에서 무언가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대가들이 늘 했던 얘기,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의 정답은 그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장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동산 끝났어, 막차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기회들, 막차는 떠나갔어도 내일 새벽이 되면 다시 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있느냐, 탑승할 수 없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가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버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가 다시 왔을 때 내가 버스비, 그 돈, 조그마한 돈이 없으면 그 버스를 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들을 모으면서 내가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올 수 있는 기회들을 늘 노리셔야 되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 마인드를 꾸준히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자꾸 시장을 이탈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을. 저는 20년 동안 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있으면서 기회를 보고, 상승이 됐던 하락이 됐던 늘 이 시장에서 그 상황에서 시점에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 한 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을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